안녕하세요. 기록튜브입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어디를 갈지 선정하는 게 가장 어려웠는데요. 결국 고민 끝에 선정한 곳은 여기 다카마스였습니다. 저희가 찾고 있던 조건은 가까우면서도 너무 붐비지 않는 곳일 것, 그러면서 충분히 볼거리가 있으면서 경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고 맛있는 음식들과 좋은 온천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얼만큼 이 조건들을 잘 충족했는지, 또 4박 5일 동안 정말 이만큼밖에 안 썼는지 이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게 되실 거예요. 같이 여행하는 기분으로 4K 시청을 추천드리고요. 함께 다카마스로 떠나볼까요? 저희는 항공편을 꽤 저렴하게 예약했어요. 다카마스 공항은 작은 공항이어서 그런지 기다림 없이 수속하고 나올 수 있었고요. 리무진은 비행기 도착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저희는 에어서울 이벤트표로 티켓을 구매하였는데요. 이거는 왕복 리무진 무료 수화물 추가, 각종 인기 관광지 무료 티켓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특가 이벤트는 꽤 자주 하니까 예약 시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발하고 나니 창밖으로 보이는 논이나 고즈넉한 주택가들,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보고 있으니 이제서야 소도시에 와 있는 게 조금 실감나기 시작합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1시간도 안 걸려서 도착했고요. 우동현에 왔으니 우동 먹방으로 시작해줘야겠죠? 첫 끼로는 다카마스 역 주변의 메리케냐 다카마스점으로 왔습니다. 음식도 빨리 나오고 그만큼 손님들 회전율도 빠르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먹을 수 있었어요. 메뉴판 보여드릴게요. 기본 소자 우동이 280엔이니까 완전 가성비입니다. 종류나 토핑 종류에 따라 추가하면 되지만 그래도 가격이 꽤나 착해요. 주문하려고 보니까 우동 종류가 너무 많아서 사실 완전 당황했어요. 가시기 전에 한번 우동 종류를 보고 가시면 먹고 싶은 걸로 주문하실 수 있어요. 면은 엄청 쫄깃하고 탱탱한데 국물 맛은 가벼운 느낌입니다. 일본은 면발에 힘을 많이 주고 한국은 국물에 중점을 두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튀김은 우동에 곁들여 먹는 용이라서 바삭하기보다는 촉촉하고 두꺼운 식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관광 안내소로 갔고요. 여기서 우동 패스포트도 받았어요. 할인 쿠폰이나 맛집 정보들이 있기는 한데 외국인이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였지만 그냥 귀여워서 기념품으로 받아왔습니다. 소화시킬 겸 걷다 보니 이날이 일본의 문화의 날이라서 역 앞에서 공연도 했고요. 일본식 포장마차의 야타이들도 늘어져 있어서 잠깐 구경했습니다. 어디든 이렇게 기분 좋게 소란스럽고 구경할 곳이 많은 축제는 어쩐지 걷기만 해도 재미있어요. 돌아오는 길에 역 바로 옆에 있는 옛 성터에 잠시 들러서 산책했어요. 일본에서도 몇 없는 바닷물이 성을 감싸고 있는 곳입니다. 거의 500년 전에 지어진 성이 지금은 없어지고 성토만 남아있는데 남은 곳을 공원으로 개방한 곳입니다. 성이 해제되기 전에 원래의 천수각은 현재 이곳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심볼타워보다도 더 높았다고 하네요. 저 바다 멀리 섬이 보이시나요? 날이 맑은 날에는 성터에서 저렇게 쇼도시마까지 볼 수 있고요. 산책하면서 이렇게 예스러운 성과 뻥 뚫린 바다를 보는 게 정말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가운데 정원에서는 전통 복장으로 촬영 같은 것도 하고 계셔서 멀찍이서 구경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없어서 사진 찍으면서 여유롭고 느긋하게 둘러보고 나왔는데도 40분 정도 걸렸고요. 옆쪽으로 나오면은 전통적인 성 바로 옆으로 열차가 지나가는 이색적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입장료도 200엔 정도로 정말 저렴하니까 꼭 한번 들러보세요. 여기가 또 하나의 사진 스팟입니다. 중앙 상점가에는 작은 미츠코시 백화점도 있고 꽤 구경할 거리랑 먹거리들이 많아요. 11월 초인데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이더라고요. 부모님은 일본 여행이 처음이셔서 시장 구경을 꽤 재밌게 하셨고요. 저희는 배고파져서 도치라이카라는 회와 스시, 튀김을 파는 일본식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였습니다. 맛은 엄청 맛있진 않고 그냥저냥 무난한 한 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 제일 가보고 싶었던 부쇼전 온천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부쇼전 패스를 사면 귀여운 부채에 도장을 찍어주실 거예요. 이 부채가 부쇼전 온천 입장료와 하루 종일 고토이라선을 탈 수 있는 티켓입니다. 이 티켓은 리츠링 공원을 가는 노선도 포함되어 있으니 온천이랑 공원을 같은 날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노선은 1927년에 지어져서 100년 전쯤 만들어진 철도선인데요. 천장에 달려있는 선풍기부터 손잡이, 좌석 시트까지 연식이 느껴지는 걸 보니 어쩐지 정겨운 느낌이에요. 부쇼전역에서 내려서 저희는 이제 15분 정도 더 걸어야 해요. 밤길이라서 약간 어둑어둑하고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생각보다 머네 하고 생각할 쯤 여기구나 싶은 건물이 나타나요. 평범한 일본 주택가 사이에 엄청 현대적인 건물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9시가 가까운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기념품이나 굿즈들도 판매하고 있고 식당도 있었습니다. 웃긴 게 여기서 먹은 진득한 카레 우동이 오늘 먹은 것 중에 가장 제 입맛에 맛있는 곳이었어요. 대육장 후기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정도의 실내탕이랑 노천탕으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노천탕이 있어서 분위기는 났지만 밤에 가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은 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때가 물에 많이 떠다니고 물 상태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기대가 컸던 건지 온천 수질은 좀 아쉬웠습니다. 노곤노곤해진 몸으로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체험시켜드리고 싶어서 예약했는데 방이 꽤나 좋아서 가족여행이나 친구들 여행으로 추천해요. 오늘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썼네요. 다카마스 주변에 쉽게 들를 수 있는 곳들이 다 각자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이동하면 새로운 여행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리 전체가 문화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구라시키 미관지구를 다녀오는 날입니다. 혹시 구라시키에 가실 분들은 가능하면 카가와 와이드 패스를 끊는 걸 추천드려요. 오카야마 왕복만 해도 4,000엔인데 패스는 3,500엔밖에 안 해요. 이 티켓은 일일이 확인하고 결제할 필요 없이 패스만 보여주면 돼서 꽤나 편리합니다. 먼저 오카야마역까지 50분 정도 열차를 타고 환승해서 20분 정도 더 가야 해요. 이날도 날씨가 맑고 선선해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새로운 곳에서 환영해주고 있는 느낌이랄까? 왕복만 해도 4,000엔이고 그거 무조건 꼭? 그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구라시키는 다카마스보다는 사람들이 좀 많고 북적이는 느낌이 듭니다. 좀 다른 데보다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내리면 아케이드 상가가 있고요. 저희는 현지인들이 많이 줄 서 있는 커리하우스 고베야에서 카츠를 먹었습니다. 이 근처는 가파 돈가스와 구라시키 핫도그가 유명하지만 저희는 웨이팅이 긴 맛집보다는 현지에서 찾는 맛집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매운맛 조절 가능한데 한국인이라면 매운맛으로 드는 게 맛있고요. 그리고 맥주까지 곁들여서 3,700엔에 꽤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였습니다. 아케이드는 넓지 않아서 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느낌이 들었고 상점들도 옛 물건이나 추억의 오락실처럼 레트로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잠깐 걸어가다 보면 신사 입구가 있는 미간지구 초입에 도착하게 됩니다. 교토랑 비슷한 듯 다른 느낌. 사람들도 교토처럼 많지 않고요. 경사진 길도 아니어서 천천히 둘러보기 좋아요. 이 지역은 흰색 벽에 검은 기와가 특징인데요. 전통적인 일본의 목조 건물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볼거리도 많지만 특히나 이곳에서는 데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최초로 일본산 청바지가 여기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 핸드메이드 데님 제품들과 기념품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골목골목 숨은 카페나 가게들도 꽤 많고요. 캐릭터 굿즈나 빵집, 소품샵들이 계속 나와요. 예스러운 동양 건축물에 속은 굉장히 트렌디한 느낌이랄까? 뭔가 뜻밖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에요. 둘러볼수록 감성적이고 아기자기한 동심이 묻어있는 거리더라고요. 느긋하게 겉만 핥고 가도 충분히 좋고 자세히 맘먹고 바쁘게 돌아다녀도 계속 새로운 매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특히나 이렇게 거리를 관통하는 작은 운하가 꽤 독특한 운치가 있습니다. 뱃놀이 한번 잠깐 타볼까 했는데 쉬는 날이어서 이미 예약이 다 차 있어서 타지는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 유명했다던 방직 공장인 아이비스퀘어는 이제 호텔과 공원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어요. 빨간 벽돌 건물에 담쟁이 덕물과 나무들이 예쁘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한 바퀴 둘러보고 나니 2~3시간이 금방 지났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하지만 엄마 아빠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서 돌아가는 길에 아치 신사에 들렸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서 큰 기대 없이 올라갔는데요. 예상 외로 정말 멋진 뷰가 펼쳐졌어요. 검정 질풍들이 가득한 이곳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고요. 신사 자체도 고즈넉하고 고요해서 뭐랄까 다른 공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알고 보니 여기는 무려 1700년 전에 지어진 이 지역의 가장 오래된 신사래요. 돌아오는 길에 가까운 체인형 이자카야에서 맥주 한 잔씩 마셨고요. 왜 사람들이 등산하고 막걸리 마시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녁이 되어 뭔가 더 감성적으로 보이는 이곳을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제 돌아가는 거를 타는데 나가서 타자. 여기 있는 마트에서 장을 봤고요. 요시노야에 들려서 주동과 스키야키 먹고 택시 타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는 도민 중앙공원점이고요. 이름처럼 공원뷰라서 탁 트였고 소도시여서 그런지 다른 도시에 비해 방도 넓고 비교적 신축이라서 건물도 온천도 꽤나 쾌적했습니다. 옥상 대욕장으로 가서 뜨끈하게 노천 온천했고요. 보시다시피 대욕장은 정말 쾌적하고 노천탕도 꽤나 잘 꾸며져 있어요. 개운한 몸으로 야경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는 시간이 정말 제일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는 도미인의 야식 라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밤에는 현지 이자카야에 가는 것도 좋지만 일찍부터 돌아다니고 나면 저녁 되면은 녹초가 돼버릴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대육장에서 뜨끈하게 목욕하고 편하게 호텔에서 주는 식당 라면 먹으면서 캔맥주 한 캔 하고 자는 게 다음날 컨디션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은 리츠링 공원에 갔다가 쇼도시마에 둘러볼 거예요. 도 구경할 건데요. 리츠링 공원에 가는 길에 평이 좋은 우동집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했어요. 고독한 미식가에도 나왔던 마츠시타 제면소인데요. 가격이 정말 저렴해서 깜짝 놀랐어요. 한 탈에 250엔이고 두 탈에는 400엔이에요. 이렇게 직접 면을 따뜻한 물에 데운 후 육수를 담아서 먹는 방식인데요. 서서 먹어야 하는 단점은 좀 있지만 우동은 여기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리츠링 공원은 일본에서도 가장 큰 명승지 공원 중 하나래요. 한두 시간 정도 여유롭게 산책하면서 즐기시기 좋은 곳이에요. 공원에 들어가면 일본식 정원 조경이 인상적이에요. 저처럼 시갈못도 천천히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약 1000년 된 나무와 산호기 공예품 박물관도 있어서 한번 쓱 둘러보기 좋고요. 공원을 따라 걷다 보면 끝쪽에 키쿠게츠테이라는 일본식 가옥에서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사실 리츠링 공원의 하이라이트예요. 동양 건축은 바깥에서 안을 보는 것보다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짓는다 해요. 들어와서 정원과 연못을 보고 있으면 그게 어떤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액자 사이로 잘 짜여진 예쁜 그림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새소리와 조용한 물소리, 나무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왜 여기가 다카마츠에 오면은 꼭 들려야 하는 명소 중 하나인지 납득이 가더라고요.
공원에서 흥부하는 팔경이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장소들이 있는데 계절마다 그 풍경이 달라져서 꼭 찾아다니기보다는 그냥 느긋하게 산책하면서 여유롭게 풍경을 음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점심은 일본식 가정식을 맛보러 왔어요. 여기는 가성비 좋게 다양한 일본 가정식을 맛볼 수 있고요. 사장님 정말 친절하셨고요. 음식은 엄청 맛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페리를 타러 항구에 왔어요. 뭔가 정감 가는 느낌의 조그만 항이었어요. 생각보다 컸고요. 꽤 넓고 쾌적했어요. 멀미 걱정 없이 꿀잠 자고 일어났어요. 목적지로 가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자다 깨다 하면서 배에 타서 바다를 건너가는 감각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1시간 정도면 쇼도시마에 도착하고요. 저희는 조금 늦장을 부린 탓에 도착을 너무 늦게 해서요. 바닷가가 열린다는 엔젤로드 섬과 높은 곳에 지어졌다는 토미오카 신사만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걷다 보니 섬 동네 특유의 정취가 느껴져서 신기했어요. 바다가 네, 온 저쪽으로. 동네를 감싸고 있어서 생기는 고요함과 바닷소리, 그 특유의 공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신사는 꽤나 색다르고 운치 있었어요. 엔젤로드까지는 걷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였고요. 실제 섬 동네를 걷는 게 역시 확실히 여행에 와 있구나 하는 감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바다 멋있다. 사실 엔젤로드는 좀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 사랑이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는 급하게 갔더니 시간대가 안 맞아서 멀리서 구경만 하고 왔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방문하신다면 저희처럼 말고 바다가 열리는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가셔야겠죠? 아슬아슬하게 올리브 버스 타고 마지막 배편 타서 다카마스로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야경을 보고 장을 봐서 들어가려고요. 신불타워 전망대는 무료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소도시여서 별 기대 없이 올라간 탓인지 더 멋있는 야경을 볼 수 있었고요. 끝없이 보이는 수평선, 건물들이 낮아서 저 멀리 옆 동네까지 보이는 그 풍경이 매력있더라고요. 해질 때쯤 노을로 물든 바다와 거리를 보면 더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 장보기는 다카마스역 근처에 있는 마트가 가격도 훌륭하고 종류도 많고 즉석식품들도 많았습니다. 그 뒤에 호텔 근처 맛집인 나니와에서 다코야키와 오코노미야키를 먹었는데 이번 여행에서 먹은 것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맛있었고요. 이렇게 또 오늘도 목욕하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료칸 여행을 떠나는 날이에요. 일찍 호텔에서 조식 먹고 아케이드 상가에 들러서 기념품 사고 이동할 거예요. 도미인 호텔 조식은 어딜 가나 참 좋아요. 음식 퀄리티가 안정적이고 그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린 메뉴들이 잘 나오거든요. 여긴 당연히 우동이 나왔고요. 카레까지 나왔는데 둘 다 정말 맛있어서 든든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아케이드도 돈키호테도 사람이 정말 없어요. 근처에 드럭스토어들이 많기는 한데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서 고민하지 않고 물건 종류가 많은 돈키호테에서 샀고요. 오케이 됐어. 돌아오는 길에는 기차에서 간식으로 먹을 빵 몇 개를 사왔어요.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 일본인들이 많이 먹는 메론빵이 사실 메론 맛이 아니라 그 모양 때문에 메론빵이라고 부른대요. 살짝 배신감이 들긴 했지만 맛있었어요. 이번에도 와이드 패스를 이용해서 보토히라역까지 갔습니다. 역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압도적인 느낌, 고즈넉함. 너무 조용해서 바깥에서도 말을 속삭이게 될 정도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인포메이션 센터에 문의하니 료칸으로 직접 전화를 해주셔서 송역버스까지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길에 배웅까지 해주셨어요. 일본 사람들의 직업정신과 친절함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호텔차 타고 체크인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짐만 맡기고 궁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だいたい登りで1時間かかると思ってください。 이란 뜻이래. 아, 궁 앞에는 정통 상점가가 있는데 카페, 식당, 우동 만들기 체험, 무료 조격시설, 기념품 샵 등 다양한 가게들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킬로토 사토라는 사케 박물관이고 과거에 양조장을 리모델링한 곳인데 사케의 제조 과정을 전시해 두고 시음할 수 있어요. 일본은 이렇게 지역술 양조장이 있어서 둘러보는 게 꽤 재밌더라고요. 동전으로 한 잔씩 시음해보기도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한데 내가 여행한 지역의 술을 구매할 수 있는 점은 여행객들에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엄마는 여기서 처음 먹어본 유자술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알았어. 술 맛이 틀려. 여행의 추억거리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구경하는 거지 뭐. 나 수건 가져왔어. 한국인들이 한 번쯤 수학여행으로 경주 불국사를 가는 것처럼 일본인들에게 여기를 한 번쯤 오는 게 꽤나 의미 있는 중요한 명소인 것 같아요. 고토이라의 내군까지는 785개의 계단을 올라야 해서 부모님과 함께 오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했는데요. 일단 가는 데까지만이라도 가보자 결심하고 이동했어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며 이래저래 크고 작은 구경거리들을 보다 보니 생각보다 훨씬 금방 더 올라왔어요. 고토이라궁 내궁까지는 785개의 계단, 그 뒤에 본당인 오쿠미야까지는 1368개의 계단이래요. 그런데 저희가 간 날에는 날씨가 흐려져서 내궁까지만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블로그 리뷰를 보니까 더 올라가는 게 체력적으로 힘들고 올라가서 보는 풍경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서 여기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둘러보고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수월했어요. 내려오다 보니 오후 5시인데도 상점들은 슬슬 문을 닫고 있었어요. 오빠 여기 오쿠미야까지 가실 분들은 더 일찍 올라가셔야 어두워지기 전에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내려오는 길에 가부키 극장도 있으니 구경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아, 가서 찍으려고.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해서 숙소로 돌아왔어요. 저희는 고토이라 카단이라는 료칸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신사보다 좋은 조식, 것 같은데? 석식 포함된 플랜으로 4인 61만 5천 원에 예약했고요. 사실 여행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했고요. 부모님이 처음 경험하는 료칸이라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했습니다. 혹시 료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고민글이 담긴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카단은 일본어로 하단이래요. 꽃이 핀 것처럼 예쁜 숙소 조경과 내려다 보이는 마을 뷰가 정말 예뻤고요. 마침 무지개가 피어서 그런지 더 환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저녁 식사를 먹기로 했어요. 술은 주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까 사케 시음을 못 해본 게 아쉬워서 이 지역의 사케인 킨료와 물을 섞어 마시는 미즈와리로 즐겼습니다. 정말 저녁은 대접받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나왔어요.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서 회, 소바, 튀김, 메인인 야키니쿠와 밥, 디저트까지 순서대로 나왔고 맛은 꽤 괜찮았어요. 근데 항상 가이세키는 왜 탄수화물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걸까요? 아쉬운 탄수화물 보충을 하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이불이 깔려 있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컵라면 하나 더 먹었어요. 좋네. 오빠 이러고서 온천을 갔는데 진짜 온천이 최고였어요. 숙박객이 없어서 대욕장을 전세 내고 혼자서 썼는데요. 특히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 노천탕에 누워있으니까 산속에서 풀소리랑 흐르는 물소리,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들이 보여요. 몸에 뜨끈한 물에 담그는 목욕이 아닌 오감이 행복해지는 체험이었어요. 그냥 몇 시간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온천에서 나와서 다 같이 앉아서 사진도 둘러보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여행을 마무리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시간이 빠른 편이라서 조식 시간을 앞당겨달라고 부탁해서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이동할 수 있었어요. 고토이라는 다카마스에 오면 정말 하루 정도 쉬어가기 좋은 곳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조식은 생선구이, 미소 된장국 등 담백하고 정갈한 상차림이었고요. 식사를 마치고 터미널역까지 태워다 주셔서 소형버스로 편하게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담는 다카마스와 고토이라, 소도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즈넉함과 정겨운 풍경들을 눈에 담으며 돌아왔습니다. 다카마스 공항은 작지만 제법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우동 국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도 있고요. 기념품 샵들도 잘 되어 있어서 선택지도 많고 남은 엔화를 쓰고 가기 좋은 곳이었어요. 귀엽지 않아? 3층엔 전망대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다카마스를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저희가 다녀온 4박 5일의 가족여행. 다카마스, 구라시키, 고토이라 등 세 도시를 다녔고요. 총 여행병기는 2인당 56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비용으로도 고급 료칸에서 온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부모님과 정말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여행이었어요. 맞아요. 다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맛집, 정보, 팁 등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